전 불빛 색깔이 다 파란 빛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요거는 빨간 빛이네요. 칵핏이라고 칵핏 구조로 되어 있는 센터페시아라고 합니다. 비행기 조종사석을 칵핏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운전자 쪽으로 센터페시아를 풀어놔서 조작하기도 간단해요. 아까 처음 보고 좀 치사하다고 생각했어요. 아, 왜요? 이게 운전자 쪽으로 들어 있어가지고 뭔가 나한테 등 돌린 것 같은 거예요. 작은 남자를 위한 차는요. 살이 조금 짧아. 네, 그런 것 같아요. 이 남녀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네. 가속이 제가 한번. 어떠세요? 오히려 가속할 때도 그냥 이게 가장 조용하고 힘있게 치고 나간다는 느낌이 굉장히 의외네요. 이게 길들이는 측면도 좀 있거든 사실. 엔진 첫 차를 어떤 사람들이 새 차를 사서 길들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제가 볼 때 이 차는 K3는 상당히 잘 길들여진 그런 느낌입니다. 잘 길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5,000km까지는 100km 이상 달리시면 안 되고 5,000km 넘어서는 한번 고속으로 한번 쫙 밟아보고 그렇게 엔진 길이 들여진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했고 이 기아의 K3는 어떤 남자랑 또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귀여운 옆집의 연하나. 하지만 알고 보니 반전 매력이 이런 느낌? 굉장히 연하남이 아닌 거야 그러면? 연하남이 귀엽게 봤는데 알고 보니 그 남자 큰 남자죠. 연하남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던 K3까지 국민 세단 시승을 모두 마쳤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차를 석 대를 다 타봤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차가 뭐였어요? 제가 선택한 차는 아반떼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아나운서 손전 아나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연하남이 그렇게 끌리더라고요. 연하남. 저는 K3가 약간 동글동글 귀엽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힘이 있어서 좋았어요. 네, 저희가 이렇게 국민 세단 베스트 3라고 할 수 있는 차를 다 타봤는데 네. 그럼 기자님이 생각하시는 국민 세단 어떤 의미인가요? 네, 국민 세단은 이 셋 중에 다 국민 세단 아니겠습니까? 국민 세단은 역시 기본이 같은 차여야 된다. 기본이 있어야 된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손 아나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국민 세단은 좀 즐거운 숙제다. 국민 세단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뭘 고를까 이렇게 좀 고민하는 재미도 있고 또 만드시는 입장에서도 많은 분들이 타는 차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차를 만들 수 있을까? 숙제처럼 고민을 좀 하시라는 의미에서. 숙제가 즐겁습니까? 저 세상에 제일 즐거웠는데 그래도 몰라? 즐거운 숙제다. 네, 카톡 시간서만큼은 즐거운 숙제가 있는 걸로. 네, 어쨌든 저희는 이렇게 차를 타봤고요.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시승기를 찍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손지훈 아나운서만 계속 바라보고 계시는데 운전 중에 저렇게 여자 아나운서 얼굴 보는 거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수작 아닙니까? 네, 수작이죠. 근데 전 또 시승하면서 좀 느낀 게 시승할 때는 또 네. 멋진 말들을 좀 몇 가지 하셨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도 안 들렸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 표정이 진지하게 멋진 말을 하시더라고요. 꿀팁 했잖아요. 차 엔진 길들이려면 어떻게 해라. 그렇죠. 꿀팁으로. 그리고 가속 능력, 고속 주행, 중속 주행, 저속 주행. 핸들링, 브레이킹. 핸들링, 브레이킹. 이 정도는 쉽게 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어려워지면 안 돼요. 차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궁금한 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최성 아나운서 뭐 준비하십니까? 네, 그 첫 차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어떤 종류의 차를 구입하는지 설문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중고차 구매가 51%, 신차 구매가 49%라는 조사 결과가 있네요. 판매량 숫자부터 한번 정리하고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작년에 2014년 판매를 보면 아반떼가 압도적입니다. 저 세대 종합 판매량이 14만 대인데 그중에 아반떼가 8만 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6개월치 월급 정도가 차 한 대값이 되면 딱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차가 좀 너무 비싼 거 아닌가 하는 오히려 생각이 비싸다. 들어요. 첫 차로 오늘 구입을 하기에. 한국 사람들이 지금 월급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 사실 월급 따져가면서 차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앞으로 애가 태어나고 태우고 다니면서 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정도라는 거지. 방청객분들도 네. 지금 거의 제 말에 좀 공감을 하지 않을까. 한번 여쭤볼까요? 지금 어떤 차 타세요?
아반떼 타고 있습니다. 사신 지 얼마 되셨어요? 저는 지금 5년 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아반떼를 사실 때 가장 고려하신 건 뭐였나요? 어떤 점을 보셨나요? 그때 이제 아기가 태어날 시점이었는데 그렇다니까. 아기 감독님 예리하시다. 제가 차와, 왜 제가 카푸치에 나왔겠어요? 왜 나왔지 이랬는데 예리하시네요. 네. 그럼요. 실제로 우리 오늘 나와 있는 차를 보면 K3하고 아반떼는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뭐 한 집안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고 SM3가 지금 나와 있는데 근데 저희 고모가 SM3를 처음에 나왔을 때 타셨어요. 그래서 바로 연세가 좀 있으시거든요. 60이 넘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결정을 해버리는 게 호감이 가는 느낌. 어떻게 보면 좀 있어 보이는 듯한 느낌이죠. 부티가 나는 그 약간 이미지가 있었군요. SM3가. 품질 자체에 대한 만족도 분명히 있지만 사후에 계속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SM 시리즈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주변의 이야기들도 많더라고요. 이런 말씀은 안 좋은데 배달은 형제라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네, 같은 계열사에서. 그렇죠. 근데 석 기자님에게 제일 궁금한 게 같은 플랫폼을 쓸 것 같고 부품도 거의 비슷한 거 스위치도 비슷한데 어쩌면 저렇게 핸들링이 다르고 나가는 특성이 다른지 차체 강성도 다른 것 같고요. 변속기하고 엔진은 같이 쓰고 있지만 아무래도 조립 품질에서는 공장에 따라 작업자에 따라 어느 정도 또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같아야 되고요. 근데 서스펜션 특성은 조금 다릅니다. 서스펜션 자체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조금 달리 세팅하고 있고요. 서로 뭐 장군 몽군 해가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래 타신 분들의 이야기만 한 게 없겠죠. K3도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저는 K3 디자인 때문에 골랐습니다. 정말 세대 중에 가장 이쁘고 정말 타보지도 않고 시승도 안 해보고 골랐거든요. 시승도 안 해보고 저렇게 보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저도 그랬죠. 저도 지금 후회하는 얼굴이잖아요. 근데 타보시니까 어때요? 타보니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기 차니까.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근데 어떡할 거야? 저도 시승도 안 해보고 샀거든요. 어쨌든 할부가 남아있으니까 끝까지 이제 파세요. 저도 저 선생님한테 이게 좀 약간 질리잖아요. 그러면은 랩핑을 저는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간혹 집사람 싸고 싶어요. 그러니까 좀 질릴 때마다 그런 포장을 해보는 느낌이 나쁘지 않다. 여기서 잠깐. 난 이게 준준형이란 말이 왜 이렇게 빈티나는지 모르겠어. 그냥 소형, 중형, 대형 그룹 묵고 작은 차 타면 뭐 큰일 납니까? 근데 더 없어 보이지 않나요? 어떠세요?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그 등급이고요. 그 차가 처음 탄생했던 게 엘란트라 때부터입니다. 엘란트라를 현대자동차에서 만들어내면서 이제 엑셀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소형보다는 더 크고 중형에 가까운 소형차다는 개념의 준중형이라는 신조어를 듣도 보도 만들어- 못한 네. 신조어를 만들어냈죠. 근데 이 그래서 준준형을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단어예요. 그래요? 네. 소형에 속하기는 싫은데 이제 대형은 아니다 보니까 중형에 속하고 싶고 그다음에 뭐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형의 혜택을 받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준준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엔트리카는 사실 소형차들이 소형차야죠. 있거든요. 엑센트라든지 프라이드 이런 차들이 또 아베오토 같은데 그런 차들이 진정한 엔트리급 차고요. 독일이나 일본 같은 자동차 선진국에서 보면 그런 차들의 판매량이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한 30%를 차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새 차든 중고차든 선택하는 기준을 한 가지 제가 궁금해요. 가장 비전문적으로 보는 김대훈 기자부터 한번 차종에 상관없이. 저는 제가 새 차 보는 기준은 이제 디자인이 디자인. 제일 좋죠. 디자인과 이제 저는 요즘 관심이 연비. 근데 뭐 이 새 차는 거의 연비 차이가 거의 없어서 네. 선호하는 남자에게서 연비는 뭔가요? 남자의 경제력인가요? 연비는 이제 전략, 근검 절약. 근검 절약. 저는 차를 볼 때 크기를 봅니다. 크기. 네. 물건의 모든 것은 크기입니다. 물건의 모든 것은 크기입니다. 말만 하는 거야. 도대체. 봤어 1회. 되게 노리셨잖아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다 작은 차인데. 어쨌든 아, 나 정말. 저는 앞뒤 공간에 충분한 여유와 함께 많은 분들이 짐을 싣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의 짐마저도 차에 다 넣어놓고 어디론가 훌쩍 혼자 떠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차를 크기를 좀 이렇게 보는데. 네. 이제 그렇다면 이 차를 구입하는 방법부터 현명하게 하는 것부터 우리가 알려드리고 나서 요런 게 좋아요. 저는. 아니, 고급 정보 좋고야. 그냥 듣고 말아요. 그렇죠. 남 얘기잖아요. 맞아요. 상관이 없어요. 제네시스 쿠페 안 타는데, 그 전문성에 뭐 가속력에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싸게 사는 어떻게 하면 싸게 사요? 수입차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모션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국산차는 프로모션 많이 없지 않습니까? 프로모션도 하긴 하는데 그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거 좀 팁을 좀 주세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국산차는 제가 처음에 살 때 제휴카드를 해서 50에서 또 100만 원 정도 더 할인받고 이제 그렇게 해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드 할인. 사실 그 카드 사용량만큼 마일리지 다른 항공사 마일리지를 적립했다면 무료 티켓을 얻을 수도 있는 건데 차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알고 보면 다 본전입니다. 그럼 싸게 사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시승차도 있고 이제 전시차도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습니까, 석기자님? 뭐 시승차나 아니면 전시차라서 한 200~300만 원 할인 받는 게 중고가에는 반영은 안 되죠. 대신 기분 조금 찝찝하잖아요. 제가 MC로서 말씀드린 시승차 사지 마십시오. 석동민 기자 같은 레이서들은 차를 달래가면서 밟지만 저를 포함해서 레이싱 면허도 없는 분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과연 이 차가 정말 N킬로미터까지 나오는가 무리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전시차는 저는 찬성하지만 시승차는 절대 사시면 안 된다는 걸. 자, 그래서 이쯤에서 우리가 주로 남자들이 가족을 위해서 타는 차가 오늘 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세대차입니다. 그래서 무대 밖으로 나가서 차에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뒤에 괜찮으세요? 공간? 넉넉한데요? 편해요. 네네. 생각보다 뒷자리 넓네요. 여유 있어요. 정중형이란 말이 그냥 나온 말은 뒤로 넣어도 돼요? 네네네. 굉장히 높네. 자, 실내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보겠습니다. 뭐 높네, 이것도. 여기가 더 넓은 느낌인데. 이 차가 더 넓다? 그러니까 이 공간이 넓은 것도 넓은 건데 이 좌석에 앉아있는 엉덩이 깊이가 조금 더 깊은 느낌이에요. 몸 지지력이 더 좋고 이 밑에 방석 부분이 약간 더 길어서 네. 허벅지가 편하게 받쳐집니다. 네. 얘들은 좀 커 보이고. 운전석은 낮은데 보조석은 좀 더 높게. 시트를 좀 세우면. 세우라고요? 한번 이렇게 세우면 불편해요. 불편하고 더 나아요, 여기. 그러네. 네, 오늘 엔트리카를 직접 나가서 우리가 거주성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동호회에서 오신 분들께 제가 오늘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나라 메이커들이 지금 차를 아주 잘 만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좀 더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점들이 있으실 텐데 일단은 신차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옵션이잖아요. 근데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옵션으로 해서 가격대가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개선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경험하는 얘기예요. 네. K3 앞으로 다음 모델에 이런 점은 좀 개선 아니면 이런 옵션은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기능 하나만 추가해달라. 혼자 타고 다닐 땐 괜찮은데요.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 사람이 한 4명 정도 타거나 짐을 더 실으면 많이 밀리거든요. 조금만 더 좋은 브레이크를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넣어서는 안 돼요. 많이 좋은 많이 브레이크를 현대기아차는 동호인 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네네. 보통 뭐 BB 드림 뭐 이런 데 들어가면 현대차나 기아차는 정말 쓰레기잖아요. 그렇죠? 한국차 이야기만 올라오면 정말 벌떼처럼 달라드는데 지금 한국차를 타고 계시잖아요.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그 초기 모델에서의 그 문제점들이 있는데 조금씩 개선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차는 무조건 에어백 안 터진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그만큼 박아보질 않아가지고.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인터넷에서는 너무 지금 안 좋게 그 매도당하고 있는데 실제로 타시는 분들의 의견이 궁금해서요.
물론 차에 대한 기대도 있고 또 금액에 대한 것도 있고 혜택을 보려고 하는 기본적인 심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개발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산차 화이팅 이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더 힘을 받고 잘 만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다.